6월 26일 네트워크 매거진 시작합니다. 서울시가 남산 정상에 오를 수 있는 곤돌라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케이블카와 함께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건데 환경단체 등은 환경 훼손이 더 심해진다며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태준 기자입니다. 서울 남산 케이블카입니다. 탑승객이 몰리는 주말에는 1시간을 기다려야 할 정도입니다. 보통 주말 같은 경우에 평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2년 전부터 관광버스의 남산 정상 운행이 금지됐고 순환버스 노선도 1개로 줄었습니다. 케이블카로 이용객이 몰리는 등 남산 접근성이 떨어지자 서울시는 2025년까지 남산에 곤돌라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곤돌라를 저희가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시민들의 접근 편의성 때문입니다. 예장공원에서 남산 정상까지 800m 구간에 들어서고 시간당 1,600여 명을 운송할 수 있습니다. 시간당 500여 명인 기존 케이블카보다 3배 많습니다. 서울시는 곤돌라를 설치한 뒤 무분별한 샛길이나 탐방로는 폐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곤돌라 설치로 남산 방문객이 늘어나면 생태계 훼손과 교란이 불가피하다며 삭도를 설치한 뒤 탐방로를 제한해 성공한 사례는 없다며 곤돌라 설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곤돌라 운영 수익금을 남산의 생태 환경 관리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수원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역은 인구와 산업의 과도한 집중을 막기 위해 개발이 제한돼 있습니다. 40년 전에 만들어진 수도권 정비계획법 때문인데 규제 완화를 통해 상생 방안을 찾자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구자영 기자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반도체 설비 제조업체입니다. 최근 매출이 2배 이상 늘면서 공장을 늘렸는데 수원이 아닌 다른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규제 때문에 수원에는 공장 증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수원에서 출퇴근을 하려니까 어려움이 있고 또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또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중고를 겪고 있어요.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1982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인구와 산업 등이 집중되는 걸 막기 위한 건데 1994년에는 과밀 억제권과 성장 관리 권역, 자연 보전 권역으로 나눠졌습니다. 이 가운데 과밀 억제권은 공장 총량제와 취등록세, 중과세 등 각종 규제가 많아 수원과 고양 등 과밀 억제권 지역 12개 지자체는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재정 자립도의 반토막으로 다 변했습니다. 지역 간의 불균형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역차별을 되는 이 수도권 정비법을 지난 19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는 과밀 억제 권역의 조정 필요성과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 뒤 상생자금을 조성해 비수도권을 지원하는 방안 등의 제안이 잇따랐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최근 경남 합천에서 세계적으로 희귀한 지질 현상인 운석 충돌구가 발견됐습니다. 활용 방안을 고심 중인 합천구는 운석 충돌구를 명소로 만든 독일의 리스 지질공원을 참고하고 있는데 공원이 실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김동영 기자가 독일 현지에서 취재했습니다. 독일 남부 바이에른주에 있는 웨르트링엔입니다. 이 도시는 15,000년 전 운석이 떨어진 충돌구 위에 세워졌습니다. Sondern das muss etwas sehr Heftiges gewesen sein von außen, ein Asteroideneinschlag. 이 때문에 천년 역사를 지닌 뇌르트링에는 지질 명소로 재탄생했습니다. 박물관이 들어서고 지질 명소와 연계한 하이킹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Also ich finde es sehr beeindruckend, weil das halt alles so groß ist. Wie gesagt, mit diesen hohen Steinwänden da.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Also einmal ist natürlich sofort beeindruckend, dass es sich um einen Impaktkrater eines Meteoriteneinschlags handelt, der die ganze Landschaft ja geprägt hat. 이곳 네르트링겐은 인구 2만 명의 작은 도시지만 지질공원과 연계한 관광 등을 통해 연간 1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Die übernachten in der Hotellerie, die essen in der Gastronomie, die kaufen bei uns in den Geschäften ein und somit profitiert die ganze Region wirtschaftlich von den Gästen, vom Bekanntheitsgrad. 경남 합천에서도 국내 첫 운석 충돌구가 발견됐습니다. 5만 년 전으로 추정되면서 지질학적 가치도 높습니다. 합천구는 운석 충돌구에 지질 테마파크를 만들고
세계 지질공원 등재에 도전하는 등 관광지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운석에 대한 또 연구도 될 수 있고 또 그걸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고 만져보고 체험할 수 있으니까. 전 세계의 공인 운석 충돌구는 200여 개로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에 이어 경남 합천이 두 번째입니다. TV조선 김동래입니다. 액자나 사진으로 감상하던 작품이 디지털로 다시 탄생해 관광객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고 있는 사유정원 등의 전시회인데 5달 만에 누적 관람객이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동그랗게 생긴 기계에 기체가 들어차더니 커다란 연기 도넛을 뿜어냅니다. 흩어지는 그 바람 같은 느낌이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정말 한 1초 만에 순식간에 사라져서 그 느낌. 오선지를 벗어난 음표는 자유롭게 소리를 내며 관람객과 소통합니다. 소리들을 우리가 감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사유들을 좀 이끌어낼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고, 지난달 관람객 10만 명을 돌파한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사유정원 전시관입니다. 사진과 액자에 갇혔던 작품은 디지털로 살아 움직이는 듯합니다. 이곳 몰입미감 전시장에서는 대형 스크린을 통해 직접 작품 속으로 들어간 듯한 몰입감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둘러싸이다 보니까 끝없이 펼쳐지는 느낌도 들고 제가 그 안에 있는 느낌도 들어서 되게. 국내외 작가 13팀이 준비한 걷기 헤매기를 주제로 한 전시회도 일상 속에 의미를 담았습니다. 앉으시면서 쉬시면서 사유도 해보시고 몰입 미감까지를 다 관람하신다면 정말 유익한 전시가 되지 않을까라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는 사유정원 전시회는 8월 27일까지, 몰입 미감 전시회는 10월 15일까지 이어집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농촌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상북도가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농업 대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농법인을 설립해 재배와 유통까지 규모를 확장하고 이모작 기법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심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계계가 밭고랑을 돌며 콩을 심습니다. 지난해까지 논이던 곳인데 올해는 콩밭으로 변했습니다. 벼농사보다 소득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벼농사 지은 지가 한 60년인데 콩 재배를 하면 소득이 나왔다 해가지고.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농업 대전환 정책의 하나입니다. 문경에서는 80개 농가가 모여 영농법인을 만들고 농지 110헥타르를 통합 관리하고 나섰습니다. 영농법인이 생산부터 유통까지 한 번에 처리하고 법인에 참여한 농민은 배당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된다 해서 벌써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정착연단 3배, 4배까지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농기계 구입과 대여 비용도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규모화하고 과학화하고 기계화하는 이런 작업을 통해서 농업 대전환을 이루고자 합니다. 경북의 23개 지자체도 각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이모작 농작물 발굴에 나서며 농업 대전환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경남 합천군이 수력발전의 일종인 양수발전소 유치에 나섰습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지난 22일 양수발전소 유치 행사를 열고 발전소 유치를 통해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험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수발전소가 들어서는 곳에 정부가 800억 원 규모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경남 합천군과 경북 영양군 등이 유치 경쟁을 벌일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네트워크 매거진 초대석 시간입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경기 여주시는 그동안 지역의 가장 큰 이슈인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부지를 7년 만에 선정하고 신청사 복합행정타운 조성 계획도 확정했습니다. 이충우 여주시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침부터 빗길에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시간이 참 빠르게 흘렀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정말 빠른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여주시는 여주시 발전에 져야 되는 현안 사항을 몇 가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여주시 신청사 신축 문제. 예. 이것은 지금 청사가 멀게는 5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시민들이 활용하는 바람에 뭐 불편을 겪고 있고 주차 문제 이런 걸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가 축산분뇨 자원화 시설 문제. 이것도 여주에 한 670여 축산농가가 있는데 축산 악취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이 필요함에도 여러 가지 갈등 이유로 인해서 하질 못한 바가 있고 또 SK 용인 산업단지에서 여주에 있는 남한강물을 1, 2차 합해서 57만 3천 톤을 끌어다 쓰는 공업용수 문제도 있었습니다. 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시민과 함께 해결하다 보니까 정말 눈깜짝할 사이에 1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러셨을 것 같은데 하나씩 좀 볼게요. 일단 SK 하이닉스와 여주시가 이 상생 협약을 맺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예, 우리 여주시는 남한강물을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 많은 규제 속에서 한 40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예. 그런 와중에 SK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가 생기면서 여주의 물을 말씀드린 대로 57만 3천 톤을 매일 가져가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시는 이거에 물을 깨끗하게 지키느라고 고생하신 여주 시민들에게 합당한 상생 방안이 있어야 된다 이런 점을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중앙정부와 SK 측에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한 10가지 정도 이렇게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그중에 SK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좀 여주 발전에 긍정적인 면은 협력업체가 많이 필요한데 그 협력업체를 여주에 일부 유치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력업체 유치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와 관련된 약속까지 했다는 건데 앞서 또 설명해 주신 것 가운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이거는 부지가 7년 만에 선정이 됐다고 해요. 앞으로 계획 어떻게 됩니까? 예, 말씀드린 대로 축산 농가 근처의 악취 문제로 인해서 많은 민원과 또 여주시 발전에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예. 이것을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위치를 결정했습니다. 위치 결정하기까지는 반대하는 주민들의 얘기가 많아서 그동안 거의 10년간 못했었거든요. 아무래도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 주민들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지 여주가 발전된다. 이런 뜻을 모아서 원만하게 위치 결정을 했습니다. 일부 주민들께서 지금 반대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충분한 설득을 통해서 또 그 불화과 같이 상생 방안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설득 작업이 병행되어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이시고 관내 또 다른 기업, 뭐 신규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일도 계속 추진 중입니까? 예, 지금 SK 협력업체를 유치하다 보니까 여주가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습니다. 이런 소문을 들어서인지 여러 가지 기업들이 여주에 오려고 이렇게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2차 전지 관련 산업인 그린어지라는 회사가 여주에 입지하기로 해서 인허가 절차를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주방용품 크린랩 이 회사도 지방에 있던 회사가 본사까지 여주로 이전하겠다 해서 행정정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등 여러 기업들이 여주에 오겠다고 문을 두드리고 있어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를 통해서 인구 증가 그리고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이런 것을 열심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또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 신청사 복합행정타운 부지도 최종 확정이 됐는데 이 시청사가 굉장히 오래됐죠, 아무래도. 우리 여주시 청사는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강변에 부지가 좁은 지역에 위치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주차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불편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지금도 청사가 3군데 나눠져 있거든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한 5km 정도 가야지 되고 그러니까 시민들 이용에 불편이 많아서 이것도 새로 청사를 신축해야 된다는 의견이 한 20여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내 지역으로 서로 유치하려는 경쟁 때문에
여태까지 결정을 못했었는데 이번에 시민들께서 많이 또 이해해 주시고 이래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위치를 결정을 했습니다. 예.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도 잘 진행하시기를 바라고, 사실 뭐 여주에 최근 몇 년, 10년 넘는 사이에 유수의 기업들이 들어왔지만 여주하면 또 시민들이 기억을 하는 게 도자기 축제잖아요. 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도자기 축제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열리지 못했었습니다. 예. 이번 35회 도자기 축제가 아주 성대하게 한 관광객 한 46만 명 정도 추진되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도자기 판매 수익도 10억 이상 이렇게 됐었습니다. 예. 우리 여주 도자기는 뭐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생활자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지금은 정말 예쁜 디자인과 아주 간편한 그런 모양으로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뭐 요즘 젊은 층들도 도자기에 관심이 늘고 있어서 앞으로도 축제가 잘 될 것 같다 이런 예감이 들고, 이제 1년이 지났는데 3년 남았잖아요. 3년이나 남았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3년밖에 안 남았다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앞으로 시장 어떻게 이끌어갈 계획이신지 마지막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 1년을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평가가 있었습니다. 먼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하는 우리 청렴도 문제에서 전국 공공기관 평가에서 2021년에는 거의 뭐 하위 점수였는데 2022년도 말에는 최상급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여주시청 우리 공직자가 많이 변화를 했고 또 우리 여주 시민들이 이것에 여주시가 앞으로 희망이 있다 이런 것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임기 동안 우리 여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생각입니다. 네, 앞으로도 여주시 잘 이끌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이충우 시장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